경제기는 이제 뭐 얘기했잖아요. 국외부원이 양적 완화 하는 이유가 뭐냐? 인플레를 일으키기 위해서죠. 인플레 일으키면 임금 인상, 물가가 인상되고 임금 인상되죠. 그러면은 더더욱 인드라 같은 자영업자들은 자동화 기계, 오늘날 우리 동네 우리 동네도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편의점도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그죠? 무인 세탁소, 무인 편의점. 이게 이제 발달하면은 어떻게 돼요? 무인 담배 가게, 무슨 무인 카페, 무인 카페도 있고,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진행되면 로봇이 다 시중되고, 지금이야 이제 카우스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자동화 설비가 되는 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럼 더더욱 또 BIT, 그 기업들의 수요가 폭등한다 이거죠. 근데 이 BIT 기업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사회주의 페럼 같은 것이 필요하죠. 사회주의 페럼은 구면이 익혔다. 정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자연 발생적이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사회주의 페럼이 아니면 전쟁 같은 이런 것이 터지면은 그로 인해서 BIT 기업 신산업들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죠. 사회주의 페럼 이후에. 그런 것처럼 된 다음에 투자가 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부터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서 투자된 이 모든 자금들은 결실을 나타내려면 길면 10년, 메타, 기업 메타처럼,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데는 5년, 그 2025년부터 다시 사이클이 돌아와요. 지금 2022년이잖아. 2025년 정도 가서야 다시 막 이번에 막 이든영이 인프라 투자했던 게 3년 뒤에 결실을 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든영이 다 해놓은 걸 욕 직사하게 얻어먹고 밑밥을 닦아놓은 걸 차기 대통령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해먹는 거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전 세계 최고 재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밑밥을 다 깔아놨는데, 재벌 3세 망나니 문전비 잘파쇼가 다 까먹었잖아.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유지되는 것처럼 이해가 되셨죠? 강원랜드, 레고랜드, 춘천 레고랜드도 최문순, 신종 이런 애들이 해먹었던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진태, 이게 김진태 잘못입니까? 아니지. 최문순이가 다 막 그냥 엄청나게 그 중국 자본하고 손잡고 했던 게 지금 다 뽀록이 난 거 아니에요. 그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막 넘어가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채권 문제에 관련돼서도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메인스트림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10년마다 이런 것이 필요한데, 과거에 공황을 일으켰던 록스차일드 가문의 방식은 왜 걔네들은 록스차일드 방식은 왜 공황을 일으켰냐? 그것은 제3세계를 배제하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만 잘 먹고 잘 사는 스테이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공황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면, 신자유주의 시스템인 록펠러 가문 시스템은 공황이 필요 없어요. 근데 불황은 필요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자본이 투자될 수는 없잖아. 주가가 계속 3천, 5천, 만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집값도 계속 폭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쉬었다 가야지. 그래서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주가도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쉬었다 가는 타이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옥석을 가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옥석을 가릴만 해서 지금 옥석 가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이야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국힘당이 집권하면 이것은 그냥 무조건 하향 안정화된다. 김영삼 정부, 이명박근혜 정부, 심지어 김대중, 인드라 인자는 김대중 때도 집값은 안정됐어요. 만약에 인드라 늘 강조했잖아. 집권 전부터, 성향 집권 전부터. 국힘 15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15년 동안은요 집값은 안정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테레님 같은 분은 지금 막 흥분했어. 아니 집 파는 지금 금매로 내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딸리니까 내놓지, 대다수 집주인들은 그냥 인드라도 그냥 별 신경 안 써요. 작년에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인드라처럼 계속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 20, 30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르면 오르나 보다, 내리면 내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별 생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 살려는 사람, 테네님 현금 갖고 집 삽니까? 현금 있어요?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되잖아. 대출 이자가 높은데 집을 살 수 있어. 집값이 싸도 여러분 집 못 사. 과거에는 저는 생각해요. 이상해. 지금 작년에 집 산 분들은 금리가 낮았을 때 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손해 봤어. 지금 1억이 낮은 상태에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하고 사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 다 똔똔입니다. 작년에 사나 올해 사나 내년에 사나 제가 볼 때는 똔똔이에요. 이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니 집을 누가 요즘 세상에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어. 중국 부자들 아니면 대출 끼고 사야 되는데 집값 내려도 살 수 자신이 있어요? 못 사. 이 테레님 발상을 바꾸셔야 되는데 마인드가 아직까지 안타깝네요. 신경 뜨날 테네님 오늘 방송 안 들어오셨죠? 어쨌든 테네님 안타깝습니다. 힘내시고 꼭 올해는 본인 소망대로 집 사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1%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금매물 아니면 막상 여러분들 집 살려고 한번 보세요. 집값이 어떻게 돼 있나. 금매물 아니면 원하는 집 못 얻어요. 집주인들이 내놓을 일도 없고. 근데 얘기했잖아. 하향 안정화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 물가 상황에서 꾸준히 돼가지고 판교가 30억이래. 30평짜리가 말도 돼. 너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근데 10년 뒤에 판교 아파트 값이 30억이면 안 비싸다고 생각한다니까. 계속 인플레에 구의원이 인플레를 올릴 거니까.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미국처럼 계속 물가를 올려. 10년 뒤면 판교 아파트 30억이면 비싸게 느껴지지 않아요. 딱 그 수준까지 간다니까. 그리고 다시 폭등시켜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주식 폭락론자, 폭등론자도 그렇게 그냥 좋게 보지 않지만 그냥 맨날 폭등한다, 맨날 폭락한다. 전 그 자의 파시스트하고 비슷하게 봐요. 부동산도 맨날 폭락. 그냥 10년 내내 폭락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시즘으로 오해인들하는 비판적이에요. 경제 파시즘으로. 10년 내내 부동산 폭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파시즘이에요. 그건 우위 파시즘 성향. 자의 파시즘 성향은 10년 내 집값이 폭등한데도, 문전비 때도 폭등한데도 폭락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자의 파시즘. 이 좌우의 파시즘을 경제 파시즘이라고 봐요. 테드님이 이런 것들 좀 경계하셔야 돼요. 10년 내내 그냥 폭락론자, 10년 내내 폭등론자 둘 다 똑같아요. 좌우 파시즘 똑같아요, 여러분. 경제도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는 거지 그거를
주식이 항상 올라간다. 주식은 계속 폭락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의 파실이나 그런 환상만 가지고 있죠. 거 봐라, 맞잖아 내 말이. 어쩌다 맞는 거죠.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서 인드라 얘기를 했지만 한국 전쟁처럼 지금 제렌스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이든하고 이든영하고 푸틴이 만난 건 이든영 국유본이 푸틴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푸틴이 이든영 만나고 나서 약간 현실로 돌아왔어요. 자각했어. 얘가 지금 자기 현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러시아 초강경파들이 푸틴을 비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푸틴이 이전까지는 자기가 어떻게 있는지를, 얘가 지금 인터넷도 안 보는 놈이에요. 주변에는 그냥 아부꾼으로 둘러싸이고, 미친놈은 아니지만은 현실 분간을 못했던 놈인데 이든영 만나면서 알게 된 거야. 자기가 처지가, 푸틴이 자기의 어떤 권력, 그러니까 걱정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든영 만나고 나서 나 푸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든영 만나면서부터.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푸틴을 미친놈으로 보지 말고 합리적인 인물로 보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아주 지금 겁을 먹었어요, 푸틴이. 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핵전쟁 전술핵은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70%는 보고 있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30%를 보지만, 그럼에도 전 세계 핵은 국유원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밀고 진격해야죠. 휴전은 하겠습니다. 내년 4월쯤 되면 휴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겨울이 지나면 국유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겨울이 지나갔기 때문에 봄이 오면 정전협정, 휴전협정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영토 수복을 해야죠. 근데 욕심을 내면 하지만, 욕심 내면 하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당대 이승만 대통령처럼 푸틴 통일! 하지만 그게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크림반도 수복은 포기하시는 게 좋고, 크림반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수복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도네츠크 중에 그러니까 헤르손과 자포리아는 수복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좀 동북부 일부 지역도 수복될 걸로 보지만, 도네츠크 주의 중에 친러시아 계통, 전쟁 전부터 그냥 지독하게 러시아를 지지했던 이런 지역들은 적당히 포기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나토 가입하고 대한민국처럼 한강의 기적, 우크라이나의 기적, 인드라 강조했죠.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크라이나 관계자분들, 인드라 말을 믿으세요. 우크라이나는 제2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세계가 내놓으라 하는 30년 안에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양보하십시오. 휴전협정 중에 내년 4월쯤에. 지금은 그냥 열심히 투쟁하셔가지고 전쟁하셔가지고 영토 수복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15분,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건 뭐 이게 이제 나름대로 들어볼 때 이거 9번 작전으로 봅니다. 9번 작전으로 봐요. 그 다음 머스크, 이제 경제 얘기, 아까 경제 얘기 뭐 7%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누구죠? 가쿠토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경제 얘기 짧게 얘기하면요, 떡밥이죠. 인드라 시나리오는 얘기했잖아요. 10월 말 11월 초에 이 소비자 CPI를 비밀해 가지고 잠깐 떡상했다가 쉬었다가 간다. 근데 저는 뭐 디커플링 때문에 주가는 계속 가면 12월 초에 끝난다. 그걸 바통을 받아서
암호화폐가 간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했잖아요. 예. 그게 뭐 꼭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디커플링 되지 않고 암호화폐와 나스닥이 디커플링 되지 않고 커플링 된다고 했을 때 예, 좋은 시나리오는 이번 주말까지는 나스닥이건 세계 증시 암호화폐가 다 폭락하는 거야.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뭐가 있죠? 월드컵! 예, 카타르 월드컵 있습니다.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예, 전 세계 증시가 다시 폭등하는 겁니다. 뭐 경제 뉴스가 좀 나와야지. 호재가 예, 떡밥이 좀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전 세계 이런 경제 분석가들이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떡상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내놓을 거고, 갑자기 전 세계 경제 평화의 분위기가 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쓸 수도 있고, 그러면서 FOMC 23일날 있는 게 슬며시 넘어가고 예, 12월달에 금리 인상하죠. 50p. 24일날 25일이 연휴예요. 미국 연휴. 미국의 추석, 예, 추수감사절. 예, 그때 해피하게 보내야 되잖아 미국인들이. 그 직전에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떡상해줘야지 연휴를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번 주말에 예, 암호화폐든 증시든 내가 인드라 큰손이라면 예, 대대적인 숏을 치겠어요. 그래서 좀 폭락시켰다가 예, 폭락한 만큼 올리는 거지. 예. 그랬다가 이제 12월달을 맞이하는 거죠. 12월달 초에 한 번 더 좀 흔들어주고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한 2, 3일이면 충분히 올려요. 한 2주일간 예, 2주일간 폭락시켜놓고 예, 회복시키는 건 뭐 2, 3일이면 충분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추석 산타 랠리는 아니지만 예,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좀 한번 올려주고 그럼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저는 그렇게 보니까 예, 이 흐름을 잘 타시면 좋겠다. 이 나라는 물론 구라 경제학에 이런 걸 잘 알면 예, 돈 많이 벌죠. 근데 이 나라는 새가슴이어서 어제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2만원 벌었어요. 2만원. 예. 이 나라는 새가슴이어서 이 나라 같은 사람은 투자하면 안 돼요. 예. 샀다가 30분 만에 매도하는 성격. 1시간 만에 매도해.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 뭐 산 것도 얼마 안 돼. 예. 100만원 샀는데 100만원쯤에 투자했는데 폭락이래. 폭락도 아니야. 예. 1원 떨어져가지고 겁나가지고 100만원 더 사놓고 점점 했다가 예. 오르니까 2만원 남기고 파는 이런 어떤 새가슴입니다. 예. 이런 새가슴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돈 버세요. 저축하시고요. 금리 5%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경투 얘기 잘했고, 찰리 멍거빔 조심히. 이 친구 찰리 멍거가 이제 워렌 버핏 측근이에요. 찰리 멍거가 얘기할 때는 멍거의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되 발언한 시점을 중시하라. 이런 게 또 중경투가 초점을 잘 잡은 것 같고요.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 3분기에 뭐 샀냐? 대만이 인드라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 아니 대만을 침략한다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이 대만 업체를 사겠습니까? 안 사지. 에너지 기업. 예. 대신에 판 거는 게임. 이게 중요해요. 막 블리자드가 MS하고 합작해가지고 일낼 것처럼 해서 엄청나게 산 건데, 예. 지금 한국 증시에서는 지금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예, 게임사들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거는 친중 자본들, 친일 자본, 일본 자본과 중국 자본 애들이 좀 이 뉴스를 어떻게 퉁치게 하기 위해서 산 건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이 매도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매도해요. 당분간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메타에서 보듯 쉽지가 않아요. 메타 인원 감축했잖아. 게임사도 마찬가지고 MS도 예외가 아니다. 영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런 건 워렌 버핏이 정확하다. 영업이 끝났어요. 보시면 되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게임주에 투자하셨다면 고맙게 생각하고 내일쯤엔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거 잘 잡았어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래요. 이건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를 다 합친 시가총액이 엔비디아하고 비슷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위상이 이 정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안 망해요. 이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망해요. 근데 중경투나 인드라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내가 중경투 그 시황이 인드라가 갔다는 건 뭐냐면 11월 달에 폭락 한 번은 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친구 기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26,000원 정도 되는데 2만원 이하로 떨어져야지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나 뭐 비트코인이 1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다. 뭐 이렇게 시그널을 보고 있고 그렇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드라는 그런 다른 기준이 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거는 뉴욕 주민 재밌게 봤어요. 뉴욕 주민 뉴욕 주민답게 썼고 좋고요. 그 다음 오토기어 그랜저 11만 대 신계야.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랜저 모델을 봤는데 예전에 인드라는 지금 차가 없지만 예전에 그랜저 몰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저 디자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왜 호평하는지 모르는데 기아차가 앞에 저렇게 격자 무늬로 돼 있잖아요. 저는 이 격자 무늬를 싫어해요. 그것 빼고는 그 외관은 마음에 드는데 저는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막 격자 무늬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앞에 기아차들이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좀 잘 나간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저는 하여튼 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저는 기아차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제 취향만 그렇다는 거지 기아차를 디스하는 게 절대 아니고 결코 아니고 기아차가 연말에 8만원 갈 수 있다. 그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연말에 좀 구라경작하지만 저는 기아차가 연말에는 8만원 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 넘어가고요. 그리고 박진우 화이팅! 친구 잘하고 있고 일본 여자들 귀엽죠? 그 다음에 우리 희철리즘 좋아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좋고 그 다음에 카타르 월드컵 알자지라 방송, 그 다음 이성모가 BBC 역시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죠. 인드라는 한국 최고의 해축 기자로 이성모 기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애슬레틱에도 기사 썼다 그러더라고요. 이성모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성실한 기자입니다. 저는 이성모 기자, 해축 기자로서는 이성모만 인정해요. 한일 나토 동맹 북중로 이미 판이 커진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미 러시아 지난 UN 결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G20에서도 그렇고 중국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중국은 러시아 전쟁에 반대되잖아. 그리고 북핵에 대해서도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찰떡궁합이라면 중국은 약간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구본론으로, 근데 여태까지 얘기했던 구본론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중국이
북한 카드를 대만 카드하고 연동해서 쓰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VOA 같은 경우는 그냥 큰 그림에서 인들아 얘기할게. 구분론 관점에서 인들아 얘기했죠. 2025년 한반도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후에 대만 독립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우리한테는 편해요. 좋아요. 그것만 얘기할게요. 친미 반중 관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반중 친미 관점에서 이해하면 인드라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친중이구나 뭐 이렇게 우익파쇼 자유파쇼가 하겠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켜져야 돼요. 한반도 통일되기 전까지. 인드라 강조했죠 여러 번. 자, 요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 얘기는 오늘 방송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인들한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통님 어서오세요. 저는 오늘 3점 매도했네요.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비트코인 살려고 시드 모으는 중입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여러분들아, 바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런 얘기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 10만이 하시는데 저는 10월 달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바닥은 한 번쯤 더 옵니다. 진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주 짧은 단타, 하루를 넘기지 않는 단타는 치되 재빠른 손절매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시드머니를 늘려서 뭔가 대세가 오면 그때 이제 한번 그때까지는 정보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올라도 어떤 종목은 왕창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도 오르다 마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게 최대한의 이렇게 오를지 지금은 연구하고 길게 장투할 생각으로 종목 연구 힘쓸 때입니다. 이미 대세는 저는 정해졌다고 봐요. 올 연말까지 종목 연구 열심히 해서 늦지 않았어요. 바닥을 지났다고 해서 놓쳤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투자하면 저는 넉넉 잡고 내년 3월까지 3월 전까지 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넉넉 잡고 내년 3월 빠르면 올해 연말까지 종목 연구 암호화폐를 할지 주식을 할지 암호화폐면 어떤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될지 주식으로 하면은 어떤 주식에 투자할지 정확히 장투할 종목을 연구해서 시드머니 열심히 모으셔가지고 투자할 때다. 인생 역전할 때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으세요.